모두가 부러워했어요. 효심 깊은 며느리, 영재 소리 듣던 손자, 의사 아들. 제 삶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낯선 청년을 만났습니다. 처음 본 얼굴인데 어쩐지 오래 만나온 사람처럼 친근했어요.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진 검은색 스마트폰 화면에 선명하게 뜬 이름 이정은. 저는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건우가 받아쓰기 시험지를 들고 뛰어오는데 순간 그 눈매에서 은행에서 만난 낯선 청년의 얼굴이 번쩍 겹쳤어요. 피가 확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지. 그냥 흔한 이름일 뿐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줄은요.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용기 내어 꺼내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는 큰 버팀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군복무 중 만난 여자친구의 혼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제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이 어린 나이에 아빠라니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산더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찬밥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며느리 이정은이 집안에 들어온 뒤로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생각보다 야무졌어요. 첫 인사 때부터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어머니, 저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조금은 굴러내리는 듯했어요. 아들 성준이는 의사라는 직업 탓에 늘 바쁘고 지쳐 있었어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면 겨우 신발만 벗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잠드는 날이 많았지요. 그런 아들을 챙기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고마워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장바구니 두 손 가득 안고 들어오는 뒷모습이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시장에 나가면 이웃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부러워했어요. 희애씨, 며느리 복 터졌네. 그렇게 싹싹하고 효심 깊은 애가 어디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제가 과분한 며느리를 얻었네요. 손자 건우는 그야말로 제 노년의 기쁨이었어요. 또박또박 글씨를 쓰던 작은 손, 축구공을 힘차게 차던 두 다리. 뭐든 척척 해내는 모습이 대견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학교에서 영재 소리를 듣는다며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 제 귀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건우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꼬박꼬박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과학 시간에 제가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웃음소리, 그 반짝이는 눈빛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아이를 참 잘 돌봤어요. 등교하는 손자의 옷을 매일같이 말끔하게 다려 입히고 작은 연필심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내가 이런 며느리를 얻었구나 하고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제 생일이라고 직접 구운 케이크를 들고 와서는 촛불을 켜고 가족끼리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 같았지요. 아들은 의사라는 직업 탓에 제대로 휴가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대신 며느리가 건우와 단둘이 외국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하루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머니, 건우가 여기서 영어로 주문을 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고맙기만 했습니다. 건우는 금세 영어를 따라하고 어디를 가도 곧잘 적응했어요. 활발한 며느리를 닮아 운동도 잘했지요. 공부만 했던 아들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어렸을 적부터 잔병치레가 잦아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건우의 씩씩한 모습은 제 노후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물론 서운한 순간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몇 번이고 넌지시 말했거든요. 정은아, 건우 동생도 있으면 좋지 않겠니? 외동은 외로워.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건우 하나만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지요. 처음엔 가슴이 조금 허전했어요. 저도 외동아들을 키워봤으니까 손주가 하나뿐이라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은 하나만 낳는 집이 많다지요. 결국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마음도 이해한다. 건우 하나만이라도 건강하게 잘 키우자. 그렇게 저는 제 모든 정성을 건우에게 쏟아부었어요. 우리 건우, 늘 건강해라. 그 시절, 제 삶은 걱정이 없었어요. 아들도 성공했고, 며느리는 효심 깊었고, 손자는 똑똑했지요. 오래도록 바라던 평화로운 노후가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 믿었지요. 매일같이 다니던 은행이었어요. 익숙한 건물, 익숙한 직원들, 익숙한 로비 풍경.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출입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차가움이 제 살결을 스치며 소름을 돋게 했어요. 평소와 같은 대리석 바닥인데도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늘 그렇듯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희애 고객님. 저도 익숙한 미소로 답했지요.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도 처음 온 곳처럼 발걸음이 어색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전담 직원이 고객님을 맡게 되셨습니다. 안내하던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시선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한 젊은 남자에게 머물렀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고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 웃을 때 드러나는 고른 치아와 맑은 눈빛이 인상적인 남자였어요. 그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담당해드리게 된 김민호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묘하게 편안했어요. 그건 단순한 친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익숙한 기운이 얼굴 곳곳에서 풍겨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은행 특유의 공기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문서 뭉치에서 풍기는 종이 냄새, 탁자 위에 놓인 따뜻한 녹차 향기까지도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오감이 하나하나 곤두서 있는 듯했어요. 김민호 씨는 차분하고 성실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가게 세금 문제, 상속 대비, 새로운 적금 상품까지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그의 손끝은 단정했어요. 설명하는 동안 웃는 얼굴이 참 반듯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상담을 받는 내내 마음 한쪽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매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꼬리의 각도,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술, 빛나는 눈동자. 그 모든 게 너무 낯익었지요. 누구를 닮았지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았지요. 은행 유리창 너머로 겨울바람이 불어와 가로수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허공에서 빙빙 돌다 인도에 떨어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흔들림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불길한 그림자가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홍삼차였는데 그 향기조차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컵을 잡고 있는 그의 손가락 마디, 손등에 도드라진 핏줄마저도 묘하게 익숙했지요.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의 손에서 전해진 온기가 제 손끝에 오래 남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 온기를 잊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자꾸 느려졌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야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손자 건우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 한 모금 삼키는 것도 힘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우연이겠지.
스스로에게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지만 떨리는 가슴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서 있었지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치 제 머릿속에서 요동치는 의심 같았습니다.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낮에 봤던 김민호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순간 건우의 웃음소리와 겹쳐져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국물이 손등에 튀었는데도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식탁 위 액자 속 건우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얼굴, 운동장에서 메달을 목에 건 채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웃음이, 그 눈빛이 은행에서 본 그 남자의 모습과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건우는 우리 성준이 아들이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귓가에서는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닮았다, 닮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시계 초침이 틱틱틱 소리를 내며 어둠을 깎아내리고 있었지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괜히 더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온몸에 오한이 밀려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다가왔던 그 이유를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바로 그날이 제 삶이 무너지는 시작이었더군요. 김민호라는 젊은 직원을 처음 만난 날 이후 저는 괜히 은행에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꼭 필요한 일은 아니어도 통장 정리를 핑계 삼아 가곤 했지요. 나이 들어 그런 데서라도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언제나 똑같이 단정했고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은행. 창구 옆 상담실에서 김민호 씨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숫자와 상품 이야기만 하고 끝났을 자리였지요. 그런데 잠깐의 공백이 흘렀을 때 저는 무심코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어요? 내가 주변에 참한 아가씨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자친구라는 말에 그는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런데 이어진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름이 이정은이에요.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차가운 전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며느리 이름이 바로 이정은이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혹시나 들킬까 싶어 괜히 가방 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웃는 신용을 했지요. 하지만 제 귀에는 상담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말은 이어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멍해져 버렸습니다. 잠시 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리며 책상 위에서 떨렸습니다. 화면에 번쩍 뜬 이름 분명히 이정은이었어요. 그 두 글자가 제 눈에 박히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우산살 위에서 툭툭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며 속으로 되뇌었지요. 세상에, 우연이겠지. 같은 이름일 수도 있지 않나. 요즘 흔한 이름이잖아. 억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우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깊게 반짝이는 눈동자. 김민호 씨가 웃을 때와 똑같이 겹쳐 보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집 안이 괜히 무서울 정도였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커튼 사이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벽에 그림자가 일렁였는데 그 흔들림이 제 마음 같았지요.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정은이가 건우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는지 두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하는 건우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는데 정은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그날의 은행 풍경이 스쳤습니다. 김민호 씨가 말하던 이정은이라는 이름,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두 글자가 제 귓가에 맴돌았지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옆에서 제잘제잘 하루 일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억지로 미소만 지었어요.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아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건우가 잠든 방 앞에 서서 문틈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곤히 자는 아이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괜히 건우 얼굴을 더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 걷는 걸음걸이, 심지어 펜을 잡는 손가락까지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혹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웃는 모습, 건우와 놀다 문득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 이유 없이 늦게 들어오는 날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의심의 씨앗으로 자라났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건우는 내 아들 성준의 아들이야. 내가 피부치라 믿고 키워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자야. 아무리 되뇌어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한 번 틈이 벌어지니까 끝내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서 제 삶 전체를 뒤흔드는 벽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처음엔 바람 같은 거였어요. 스치듯 지나가면 잊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바람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더니 결국 폭풍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건우 얼굴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우연일 거야. 수십 번도 넘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또렷하게 김민호와 건우 얼굴이 포개져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아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그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몰래 건우 칫솔을 챙겼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옆에 꽂혀있던 파란색 칫솔이었어요. 그걸 손에 짚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죄책감에 손끝이 덜덜 떨려서 칫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게 이건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 생각했지요. 병원 검체실에 가서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펜이 손에서 잘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귀에는 청천벽력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걸으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길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고 지독했던지 모릅니다. 밥상 앞에 건우가 앉아 밝게 웃는데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하는 소리가 그렇게도 반가우면서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저 제 손자라 믿고 뛰어놀 뿐인데 제 눈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밤이면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 불을 켜곤 했습니다. 찬장 위에 놓인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부엌 한쪽 서랍 안에 넣어둔 서류 봉투가 눈에 밟혀서 그 앞에서 몇 번이고 서성였지요. 뜯을까 말까. 그 작은 봉투 하나가 제 삶을 올가매는 족쇄 같았습니다. 결국 결과를 받아든 날이 왔습니다. 두 손에 봉투를 쥐는데 그 무게가 돌덩이 같았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말 한마디 못하겠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찢어내고 활자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일치. 두 글자.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송두리째 찢어 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페이지가 바스락거릴 때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찢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지. 검사도 틀릴 수 있잖아.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저는 그렇게 되뇌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활자 앞에서는 아무 변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건우 방에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틈 사이로 곤히 자는 아이 얼굴이 보였어요. 작은 코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 9해 동안 쏟아온 사랑은 무엇이 될까요? 제가 안아 올리고 손잡고 밥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마다 기도했던 시간들은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은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남의 피 붙들고 산집안이다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숨죽여 울면서도 자꾸만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그날 저는 제 인생의 반을 잃었습니다. 피부치라 믿어온 손주가 제 아들의 혈육이 아니었다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오래도록 이어진 평화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요. 눈으로는 외면하고 싶으면서도 가슴속 깊은 데서는 끝내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버티겠더군요. 친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며칠 동안은 밥도 못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조금 가라앉자 또다시 머리를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야, 뭔가 더 있을 거야. 그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 정은이가 문득 전화를 붙들고 웃을 때면 그 웃음이 너무 낯설게만 보였어요. 아이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엄마였지만 눈동자 어딘가엔 늘 다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혼자만의 착각으로 넘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발을 뻗었지요. 세상에 돈이 이렇게 무서울 때가 또 있나 싶습니다. 아끼고 모아둔 돈을 꺼내어 몰래 사람을 붙였습니다. 제 며느리의 발걸음을 따라가 줄 눈과 귀가 필요했어요. 며칠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은이는 자주 헬스클럽을 다녔습니다. 몸매 관리 하나는 철저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운동을 마치고는 집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헬스클럽 근처 카페에서 낯익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더랍니다. 바로 김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신 거겠지, 괜히 만나 얘기한 거겠지 하고 애써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진 만남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잦아졌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었을 때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정은이, 양복 차림의 김민호, 두 사람이 나란히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장면이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늘어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모습, 공항에서 나란히 줄 서 있는 사진, 심지어 해외여행지에서 함께 찍힌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사진을 집는 순간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구나.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거였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동안 제 앞에서 보여줬던 며느리의 미소가 모두 가면 같아 보였습니다. 건우를 안고 웃던 얼굴, 생일에 케이크를 구워오던 손길, 모두가 잔인한 연극 같았습니다. 밤마다 책상 서랍 속에 사진을 숨겨두고 몰래 꺼내보곤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요. 그런데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같은 방에 드나드는 흔적, 심지어 같은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있는 장면까지. 저는 속으로 수십 번을 울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며느리를 믿어준 게 죄였단 말인가. 건우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으니까요. 아이 앞에서 애써 웃었지만 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이라도 멈추면 될까,
이 모든 걸 그냥 덮어두고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 눈은 진실을 보았고 제 손은 증거를 쥐었으니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바람 같았지만 진실은 칼이었어요. 그것도 둔탁한 칼이 아니라 뼈마디를 도려내는 날선 칼이었습니다. 저는 그 칼에 온몸이 베어나가듯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성준아, 내가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 너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손끝에서 구겨진 사진을 펴고 또 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답은 하나였어요. 언젠가 이 아이 건우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인 성준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였지요. 저는 결국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 얹힌 진실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가슴을 밤마다 후벼 팠지요. 하루는 병원 당직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제 입술이 떨려서 잘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서랍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끝이 희미하게 구겨져 있었는데 그 속에 담긴 활자들이 제 인생을 갈라놓을 칼날 같았습니다. 성준아, 이걸 좀 봐야겠다. 아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를 잡았습니다. 봉투를 찢는 그의 손가락마디가 하얗게 질리더니 결과지를 읽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불일치. 입술이 바짝 말라 겨우 내뱉은 단어가 허공에 부서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며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를 살려낸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상처보다 치명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이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절망으로 가득 차오르는 걸 저는 차마 마주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식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굵은 핏줄이 도드라지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건우는 무슨 죄입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부치가 아니라는 사실에 무너진 와중에도 아들은 아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식탁 위를 적셨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내려 해도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 건우는 내 아들이지. 우리 집의 아이지. 끝까지 우리가 키워야지.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술을 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무거운 순간에 섣부른 다짐을 내뱉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소리가 거칠게 쏟아졌습니다. 의사라는 체면도 강한 장남이라는 무게도 다 내려놓고 그는 그저 무너진 한 남자,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려다 끝내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제 손끝이 공중에서 떨리다 무릎 위로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준아, 겨우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목이 메어 단어가 뚝 끊겼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건우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었지요. 그 고요한 숨소리마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제 방에 와서 앉아 있다가 말없이 한숨만 쉬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떠있는 별빛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흔들리고 부서지고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밤. 저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지켜야 하나? 이 아이와 아들을 어디까지 품을 수 있을까? 그날 저는 대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눈물만이 제 선택을 대신했지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방청석에는 숨을 죽인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지요. 나무 의자가 삐걱이는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고 눈앞이 아득해질 정도로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모든 시선이 증인석으로 쏠렸습니다. 며느리 정은과 은행 직원 김민우,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한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그들의 어깨는 점점 더 굳어졌고 목소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정은의 입에서 낯익은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제 아들 성준과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김민호와의 교제를 끊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방청석은 곧 술렁였고 저 역시 귀를 의심했어요. 머릿속에서 종소리 같은 웅성거림이 울렸습니다. 양다리였다고? 모두의 시선이 정은에게 꽂혔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김민호가 갑자기 잠적해버렸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던 그녀는 결국 성준을 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을 이용해 서둘러 결혼을 결정한 것이었지요. 성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 믿으며 온 마음을 쏟았는데 그 뿌리가 이렇게 허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민호의 표정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을 떨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아들이 있다고? 나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법정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정은이 혼자라고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이의 존재도 결혼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누군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차갑게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 정은은 흐느꼈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 성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종이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난간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힘은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대체 결혼이었다니. 그 목소리는 너무 낮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방청석은 한순간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아들의 절망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제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지켜본다는 건 어머니로서 차라리 숨이 끊어지는 고통과 같았어요. 성준은 환자를 살려내던 의사였지만 정작 자기 인생을 지키는 순간에는 무력한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질서를 지키라 외쳤지만 이미 법정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판사 앞에 놓인 문서들이 바람에 날리듯 흩날리는 소리까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을 뿐이에요. 제 인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싸늘한 시선 앞에서 그녀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손끝이 새하얘졌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이 싸늘한 공간 안에서 드러난 진실은 제 아들을 짓밟고 손자를 흔들고 제 인생까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법정은 단순한 다툼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과거가 폭로되는 순간이었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법정의 공기 속에서 저는 무너져가는 아들의 어깨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끝난 뒤 제 다리는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렸고 방청석의 싸늘한 눈빛이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아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정은은 얼굴을 가린 채 울먹였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겠어요. 아이는 더는 못 맡아요. 그 말은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김민호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는 증언대에서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될 자격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가 내뱉은 짧은 한마디에 저는 허공에 매달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이를 남겨둔 채 저마다의 길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텅 빈 법정에 남은 건 무너져 내린 제 아들과 멍하니 아빠만 바라보는 9살 건우뿐이었습니다. 성주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빠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아빠, 전 이제 어디로 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도 순수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고 어깨가 들썩이며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건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체온이 제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이 모두 낯설게만 보였어요. 같은 길인데도 같은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이제는 모든 게 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건우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할머니, 나 버리지 않을 거죠?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국그릇이 아직도 미지근했는데 아무도 젓가락을 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주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고 건우는 그 옆에서 작은 장난감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이가 작은 자동차를 굴리다가 멈추며 말했지요. 할머니, 아빠 왜 이렇게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거짓과 배신이 그 작은 어깨 위에 내려앉은 것이지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방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제 가슴속 불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주는 여전히 무너진 얼굴로 방 안에 앉아 있었고 건우는 곤히 잠들며 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 별빛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별들이 자꾸만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피란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은 피를 말하지만 품은 건 제 손길이었고 제 마음이었습니다. 9해 동안 이 아이를 안고 밥 먹이고 웃게 하고 학교에 보내고 밤마다 기도해 준 건 바로 저였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짓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어도 내 품에 안긴 순간부터 건우는 이미 내 손자였다.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도 별빛 하나가 또렷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제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희애야,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웠던 날들로부터 5해가 흘렀습니다. 건우는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누구보다 듬직하게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고운 아이로 자라준 것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말이면 고아원에 갑니다. 건우가 먼저 제 손을 잡고 말했지요. 할머니,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앞에서 건우는 형처럼 친구처럼 서 있습니다. 과자를 나눠주고 같이 공을 차며 웃을 때 저는 마치 제 손자가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곤 합니다. 아이들은 금세 건우를 따라다니며 형하고 부르지요. 아들 성준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지난 상처가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있지만 건우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한없이 따뜻한 아버지입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속으로 다짐합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아도 품은 사랑은 진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건우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제 삶의 가장 큰 위로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이야기를 주변에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인생에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무료 구독으로 저와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